올해 들어 국제 금값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순에 온스당 1,120달러대였는데 오늘 새벽 1,230달러대까지 상승했습니다. 2개월도 채 안 돼 9% 가까이 오른 건데요. 금 투자에 대한 관심도 부쩍 높아졌습니다. 재테크 쏙쏙 오늘은 효과적인 금 투자 방법과 주의점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와 알아봅니다. 자, 사람들은 왜 금 투자에 매력을 느낄까요? 일단 뭐 금을 아무리 집에 쌓아놔도 뭐 누가 이자 한 푼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고대부터요, 웬만큼 똑똑하다고 자신했던 사람들은 모두 금을 만들고 싶어 했는데요. 그렇죠. 바로 일명 연금술사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누구도 금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죠. 게다가 금은 전 세계적으로 적당하게 퍼져 있고 또 보관이나 운반에 있어서도 강점이 있어서 수천 년 동안 우리 인류의 화폐로 사용돼 왔습니다. 불과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인류는 금본위 제도였었고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DNA 속에는 아직도 금은 돈이다라는 인식이 깊이 박혀 있고 지금도 세상이 아주 뒤숭숭해지면 파볼로프의 개처럼 본능적으로 금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네, 금본위제는 그 화폐 가치를 금에 연동시켰던 제도였죠. 네. 뭔가 금 하면은 최후의 안전자산 뭐 이런 인식이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미 세계 경제는 미국 달러화라는 기축 통화가 있는데 네. 최근 금값도 오르고 있거든요. 이유가 네. 뭐라고 보십니까? 세상에는 두 개의 태양은 없다. 뭐 이런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 미국 달러화와 금을 두고 하는 말 같은데 그러니까 누가 진정한 인류의 진짜 돈인가라는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 과거 흐름을 보면은요, 이 달러 약세가 심화되면 금은 승승장구했고 반대로 달러 강세 시기엔 금값은 바닥에서 움직였습니다. 가령 이 국제 금값은 1980년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무려 20년 동안 온스당 300달러 선에서 묶여 있었는데요. 바로 이때는 이 미국과 달러의 힘이 강력했던 팍스 아메리카나 시기와 일치합니다. 이후 이 금이 다시 빛을 본 건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 이후부터인데 바로 기축 통화인 달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된 시점입니다. 실제로 2011년 9월경엔 이 국제 금값이 온스당 무려 1920달러까지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 금값이 오르는 이유 역시 비슷합니다. 이 최근 2개월 동안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달러 약세가 심화됐기 때문인데요. 이 트럼프의 달러 약세 선호 발언 이후에 달러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 앞으로는요, 이 달러 강세는 금값 하락, 달러 약세는 금값 상승, 이 공식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금에 대해서 잘 알아봤는데 투자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근 3, 4년 동안 보면 금 투자에서 손해를 봤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13년 초부터 미국의 달러화가 다시 득세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금은 이 집중 매도 포화를 맞게 된 건데요. 예. 이때부터 미국은 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엄포를 놓았고 달러 가치는 꽤 치솟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2015년 하반기에 이 국제 금값은 온스당 1,000달러가 붕괴되는 그 직전까지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는 작년 여름을 보면 이 브렉시트 충격에 금값은 다시 온스당 1,360달러를 넘어서면서 인류의 진짜 안전자산의 면모를 부각시키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금 투자의 체크 포인트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달러화가 강해지는지 약해지는지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 달러화가 다시 강세로 바뀌게 된다면 금값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아주 극단적인 위기 상황이나 대량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가라는 점을 확인하는 겁니다. 가령 연 8%대의 대량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그 이상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금은 무조건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종이돈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대규모 전쟁이 나고 대전염병이 돌고 또 대공황의 전조가 보여도 사람들은 금으로 몰려갑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최대 안전자산이 바로 금이기 때문이죠.
네, 뭐 금에 투자하려는 분들은 저희 뉴스 통해서 뭐 달러 값이 상승할 수 있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같은 뉴스 잘 챙겨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금 투자의 첫 단추 무엇입니까? 네, 이 금에 투자하는 방법은 꽤 다양한데요. 예.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실물금을 사는 겁니다. 골드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산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다만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실물금은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10%가 붙고 여기에 공은비 같은 매매 관련 수수료가 한 3에서 5% 정도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최소한 15%는 넘게 올라야 남는 게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실물금 투자가 부담스럽다면 종이금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직접 투자인 금 ETF, 금 상장지수 펀드나 간접 투자인 금 펀드 등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상품은 이 국제 금값, 정확히는 국제금 선물 가격인데요. 이 움직임에 맞춰서 수익률이 결정되는데 수수료가 이 실물금에 비해서는 아주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금에 투자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안정성이잖아요. 종이돈은 휴지가 될 수도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험하니까요. 네. 금 펀드나 금 ETF는 결국 화폐로 표현이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실물 금을 사야 진짜 금 투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실물금과 종이금 그 중간에 위치한 이 투자법도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예. 우선 은행 상품인 골드 뱅킹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실시간 시세에 맞춰서 그램당 기준으로 금을 살 수 있는 방법인데요. 나중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돈으로 찾아도 되고 실물 금으로 찾아도 됩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이익금의 15.4%의 세금이 붙습니다. 이런 이 중간 단계의 상품은 증권사 상품인 이 KRX 금통장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거래소가 운영하는 KRX 금 시장에서 그램 단위로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이런 투자법들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령 이 대형 자산가라면 골드바를 노리는 것이 좋겠고 소액으로 접근한다면 이 종이금으로 불리는 금 ETF 투자가 어울릴 수 있겠다. 조언해 드립니다. 네, 잘 들어봤는데 이 투자라는 것은 항상 마인드, 목적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때문에 새롭게 금 투자에 나서려는 분들께 좀 주의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알려주시죠. 네, 이 금 투자는요. 다른 투자와는 목적이 아주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네. 금에 투자하려는 목적은 대박이 아니라 생존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 투자로 팔자 고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금을 적게라도 보유해서 이 마지막 최악의 순간에 내 존엄성을 지켜내겠다는 생존의 마인드가 필수입니다. 예. 또 하나 이 금 투자를 한다면은 이 자잘한 등락을 먹으려면 안 됩니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그 양극단에 내 손에 금이 있는가가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 투자는 5년 이상의 기간을 잡아야 되고 당연히 그 정도 묵힐 수 있는 자금을 할애해야 합니다. 이걸 하지 못하면 금 투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생존이 중요하다. 묵직한 장기 투자 이걸 염두에 두어라. 이런 네. 분석이군요. 지금까지 정철진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